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책, 요즘 내놓는 정부 대책에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 지금 저희들이 23번째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희들이 23번째를 했으니까 23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3년 반 동안에 23번째면 42개월 아닙니까? 그럼 이게 1.8이 나오더라고요. 네, 반올림 해서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반, 한 달 1.8개월, 1.8개월 만에 대책이 하나씩 나왔다. 이거죠. 대책이. 그러면 이거는 대책치고는 품질이 너무 짧은 거죠.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대책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 국가의 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 한 정부가 유통기한 1.8개월짜리 대책밖에 못 내느냐. 바로 그게 이제 혼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한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법적 안정성이 없다 이거예요. 네? 법적 안정성이. 도대체 예측을 못하겠다 이겁니다. 예측을 못하겠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8개월 만에 대책 하나씩 내버리면 당연히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부 다 해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치인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이게 뭔가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자들이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일단 물론 이제 본인들은 어떤 목적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략 전술에 의해서 탁탁탁탁 톱니바퀴처럼 잘 왔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납세자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놈의 대책이냐, 대책이 어떻게 23번 나오냐 라는 식의 볼멘 소리가 안 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나온다는 거를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이렇게 짧은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응? 뭐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자꾸 말해요.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된다. 네? 보호해야 된다. 네? 서민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당연히 집을 사야죠. 그래서 실수요자를 보호를 한다. 실수요자를 보호를 하는데, 이게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해가지고 이게 집값을 높여버려가지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다주택자들은 좀 때려잡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까지 몰고 갔죠. 그러니까 막 동조하는 거예요. 부안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세금을 안 내봤거든요. 안 내본 사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만지 이게 당연히 돈 벌었으면 내놔야지, 토해내놔야지,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때려가지고 이거 다 양도세 100%라도 해가지고 다 토해내게끔 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금을 언제 한번 내봤냐 이거예요. 사업을 한번 해보셨어요? 세무조사 한번 당해보셨어요? 이 세금이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아직 진 면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의사회 구현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0 때 제가 이제 대학교 때가 이제 50 정부 때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할 때 어떤 대학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몸보다 가장 멀리 뛰는 게 벼룩이래요. 예? 근데 그 벼룩인데 이 50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봐야 벼룩인데 그 사람이 정의사회 구현해봐야 뭐를 얼마나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해서 비판을 하셨죠. 그때 정의라는 말 치고요. 이것만큼 추상적인 게 없어요.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 돈 빼먹는 사람들 추적하는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상당히 일을 그래도 결과치가 많아요.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절대 이렇게 밀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입에다 담고 다니는 사람들 치고 진짜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못 봐봤다. 돈을 좋아하고 뒷구멍으로 이렇게 받는 사람들 있죠. 입으로는 항시 정의를 외칩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뒷돈 받고 있어요. 다 어떤 세력으로부터 뒷돈 받고 거학의 무리로부터 돈을 받고 그 사람들하고 협잡해가지고 같이 짝짝꿍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의 외치는 사람들 치고 의외로 공직 잘 안 나옵니다. 왜? 공직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뒷돈 받으려면 그만한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업자가 고위공직자들을 모셔갈 때요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면 절대 안 데리고 가요. 평소 그리고 자기들한테 까칠하게 한 사람 안 데리고 가요. 자기들한테 뭔가가 이 사람한테 그 고위공직자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자기들이 큰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돈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해줘야 데리고 간다 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참 공감이 되죠. 정의라는 말치고 가장 추상적인 말이 없다 이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이 속에는 본능의 마그마가 막 끓어요. 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미명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뭐 사람들이 이 말에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정의 사회를 구현하지 않은데 아무나 정의 사회 구현하고 아무나 정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거하고 똑같죠. 저도 이제 젊은 날에 이제 제가 이제 내가 이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삶을 제가 이제 인생을 거꾸로 가는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가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이제 딱 마음이 비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이제 선사 밑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밑에 이제 그 제자 어느 사람이 저를 이제 사람이 이제 수용할 만한 제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 죽으라면 죽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이죠. 근데 기분 나쁜 그 말에 내가 이렇게 탁 뭔가가 이 기분 나쁘다는 그게 탁 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순간 탁 느껴버린 겁니다. 아니 나는 내가 거꾸로 이 삶을 거꾸로 가는 삶을 이렇게 역경계를 거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도 자기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내려놨다 버렸다 버리고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지막에 그 단계 이 깊은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겠는데 나는 상당히 많이 깊이까지 내려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 용암 본능의 마그마가 이렇게 팍 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팍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그마가 내가 의욕한다 해가지고 채워질 것이 아닌갑구나 라고 딱 그렇게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딱 없어지고 이런 마그마가 본능의 마그마가 저렇게 끓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입으로 좋은 말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해봐야 위선으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나오자마자 이제 다시 고시 공부해가지고 나오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그렇게 1, 2차 동시에 합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거, 자기 자신이 마음을 다 내려놨다 해도요, 자기 마음의 끝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무슨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좋은 말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내는데도 밖에 나오면은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본능이라는 게 이게 쉽게 제거되고 뭐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거는 아무나 돈 좋아하는 것을 그거 아무나 이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위선이라는 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미명하에 정이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미명하에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게 그게 흉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자꾸 돌리는데 불로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제도 자꾸 이게 뭐를 말씀하면 이게 논쟁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논쟁은 다른 분들하고 하시고 뭐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선결단 하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는 논쟁은 습관인 거예요. 습관. 예?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거를 이런 견해가 있구나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사고를 깊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결단 내서 뭐 할 겁니까? 저하고 무슨 내가 장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데 뭐 하려고 결단 내시려고 사선결단 하실 필요가 없다. 예? 나는 법리적으로 이렇게 세금의 시각에서 제가 세금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국가돈 빼먹는 사람 많이 추적해 본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시각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판단하시고 알아서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본인들 각자의 몫이다. 본인들 자신의 내공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불로소득이라는 건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로소득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외의 소득은 다 불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가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소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뒷돈 받는 거죠. 뒷돈 받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뇌물 받고 공직자가 뇌물 받아가지고 소득하고 세금 안 내가지고 탈루해가지고 하는 소득 다 그 불로소득이죠. 안 그래요? 세금 내고 적법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제도권 내에서 인정하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소득이 아니다 이겁니다. 국가가 다 용인해 줬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은 이 정도 내, 당신은 이 정도 내. 볼멘 소리를 내지만은 내라고 해서 다 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도덕하다고 막 때려잡자 뭐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죠. 국가가 자기가 그렇게 용인해 줘 놓고 나서 뭐를 때려잡자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선동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자꾸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도대체 투기 세력이 누구냐 이거예요. 투기 세력. 투기 세력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현미 장관님이 예전에 70대책 이후에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0.4%래요. 0.4%. 뭐가 0.4%냐? 조정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전국에 3주택 이상 되는 사람들, 이 종부세로 이제 충격을 받을 사람이 0.4%에 불과하다 이거.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 됐다 이거예요. 다주택자 이 사람들이 다주택자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0.4%가 부동산 가격을 뭐를 얼마나 이 한 줌에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가격을 조정을 하냐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안 그렇습니까? 공시가격이 30억 이상인 사람은 0.01%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 0.01%가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가의 규제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아요. 국세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국세청이 뭐가 이 사람들 중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상당히 뭐를 제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탈세까지 해가면서 뭐 하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 세무조사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가서 잡으면 돼요. 그 국세청은요, 몇천억 잡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몇천억 가서 해버리는 거. 예? 얼마든지 세무조사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 솎아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가 이게 다주택 그거를 못 잡아가지고 투기 세력이 있다 하냐 이거. 그러니까
좀 그거를 투기 세력이 있다 하면 투기 세력을 실체를 좀 드러내봐라 이거예요. 세무조사 결과 발표하듯이. 세무조사하면 나는 누구누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발표하잖아요.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 몇 명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몇 억을 몇 천억을 추징했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고 그렇게 발표하고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번에 그러면은 이 정부도 투기 세력을 투기 세력 우리가 투기 세력 몇 명을 이렇게 투기 세력화로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세청이라든지 뭐든지 달라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전부 다 환수 불로소득을 한 그 사람이 얻은 소득 세금 달러한 소득 다 이런 식으로 몇 천억 몇 조 단위로 우리가 환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환호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아니 장칼을 그냥 막 이렇게 도끼도 가지고 있고 뭐 총도 가지고 있고 뭐 대포도 가지고 있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투기 세력으로 찾아내기 세력화라고 이렇게 뭐를 하면은 이렇게 막연한 정의를 위해야 된다. 정의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만 선동할 뿐이지 막상 누구를 찾아내라고 누가 투기했냐라고 하면 투기꾼을 찾아봐라 하면 투기 개념도 지금 정의를 못하는 판인데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환수하게 하자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 그러면 불로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이 높아야 10억이 넘었다 뭐 이렇게 몇 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환수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뭐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기준 없이 뺀다 하다 보니까 대책이 23번 나오고 유통기한 1.8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대책을 내놓게 된다. 근데 그것도 한 나라를 이끄는 정부의 수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지적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그러면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실수요자를 보호를 하려면 실수요자가 집을 사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집을 사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득을 아무리 벌어봐야 1년에 1억씩 벌어봐야 10억 살려면 1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3년 반 만에 52%를 서울에 52%를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5억짜리가 예전에 6억짜리 뭐 고가주택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9억 뭐에서 10억 사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평균 가격이 지금은 중위권 가격이 예전에는 6억이었는데 6억은 이제는 뭐 고가주택도 안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6억을 다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세대 혜택 주는 게 6억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 6억이 기준이 왜 그랬냐면 고가주택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9억 10억 정도 되는 주택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든지 종부세 1세대 뭐 저 1주택 그거는 다 9억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개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높여버렸기 때문에 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게 못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집값을 왜 이렇게 높였냐 이거 52%나 높여가지고 이 실수요자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1억씩 연봉 1억씩 벌려고 해도 못 쫓아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지금 짱돌 던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투기 집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때려잡아라 이렇게 소득 양도세 90% 100%까지 해버려라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환호성 저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못 사니까 그러면 대출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무주택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라니까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가지고 싶죠. 그것도 좋은 집 가지고 싶죠. 좋은 장소에 있는 거를.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금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정부가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면서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왜 대출을 규제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 거를 주장을 하시라 이거. 그런 거를 지적을 하시라 이거예요. 본인들이 자꾸 투기자한테 막 뭐라 하기보다는 일단은 실조 우리들 보호 좀 해주라. 대출 많이 좀 해주라. 우리 집 좀 사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다주택자가 그러면 도대체 그 다주택자가 0.4%밖에 안 되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투기 세력이냐 확인을 해봐라. 그리고 세무조사 할 사람들은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너무 짧으니까 지금은 뭐든지 법령이 공포돼야 돼요. 공포되지 않으면 확정된 것이 없어요. 지금 뭐 전부 다 대책은 어떤 거는 뭐 일주일 만에 보안 대책 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책 내가지고 지금 언론 기사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언론 기사 보면은 정부에 반대하는 쪽이 있고 반대 쪽이 있고 찬성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기사는 다 자기 입맛대로 쓴다 이겁니다. 이 기사 믿고 뭐를 한다?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 집을 먼저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 집을 먼저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내가 집을 사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이런 거 기사 보고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겁니다. 어림없다 이겁니다. 이게 법령이 공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뭐든지 확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대책일 뿐이에요. 지금 임대주택 뭐 이런 것도 다 소득세령이나 초특법령이나 종부세령이 확정된 게 없어요. 지금 개정된 게 없어요. 9월 초에 뭐 하겠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인으로 뭐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경제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 선택을 하시기 전에는 지금 대책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다 이겁니다. 언제든지 또 여반장할 수 있다. 왜? 지금 정부 정책이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져 1.8개월 유통기한이 1.8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뢰도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 예측 가능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법적 안정성도 없다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늑대 소년이 돼버려 가지고 아무리 늑대 온다 해도 안 믿어버리는 거 이제는. 그게 이제 참 안타깝다 이거죠. 정부가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뭐를 이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전체가 이제 이 언론 기사 보면 157만 호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오픈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분석을 하고 학자들도 뭐를 하고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할 건데 이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언론 뉴스 정도에 밖에 안 나오고 뭐 근거에 대한 소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은 또 이게 이제 150 전국에 이거는 전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하고 이 서울이 50만 호래요. 50만 호이고 경기 인천이 54만 호래요. 그러면 104만 호가 그 서울 이쪽에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50만 호 중에서 이 강남 쪽이 얼마냐? 이게 8천 호래요. 8천 호. 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이게 부동산 가격에 누가 지금 이렇게 뭐를 조정을 하고 있고 투기를 하고 있고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8천호가 다 9억 이상일 거 아닙니까? 거의 보면은. 그러니까 이 통계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보고 뭐를 이제 지혜를 짜고 공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을 이거를 처음에 이제 장려한 사람은 김현미 장관님이 자꾸 전 정권 탓을 하지만은 본인이 나와가지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확실하면은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본인도 이제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러냐면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면 무주택자들이 자꾸 집을 사게끔 해줬어야죠. 근데 집을 사게끔 해주는 것보다는 다주택자들 보고 집 사라고 한 거예요. 2017년 12, 13 주택 임대 활성화 방안이 다주택자 보고 집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해주고 집 사세요. 집 사서 그 대신 임대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제 혜택 이런 거 있으니까 해주겠습니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현금 부자들은 다 줍줍한 거죠. 그러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너희들이 밉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그 사람들 미워하기 전에 그 정책을 썼던 그 정부라든지 정부 정책 위반자들을 먼저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기보다는 뭐든지 원인을 가지고 말을 하셔야죠. 과가 있다는 거는
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이 없는 과는 없어요. 이 인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을 했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잘못된 결과만 가지고 자꾸 뭐를 짱돌을 던지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대상이 잘못 특정을 못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함부로 정의심 뭐 이런 추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정의롭지 못하고 뭐 한다고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번씩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한번 내보시고 세금으로부터 못 내가지고 체납돼가지고 그게 체납 처분 당하고 징수 처분 당하고 그리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져 보고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함부로 말씀 못한다. 그러니까 안 겪어보니까 세상이 아직 예? 그냥 단순한 것처럼 이렇게 이상적으로 뭐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의롭고만 생각하면 막 말같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예, 옅은 옅게 생각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옅게 넓게 알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제발 좀 길게 하는 이제 정책을 펴십시오. 너무 짧지 않겠습니까?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체가 없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한 내동해서 뭐가 좋겠느냐. 네. 그리고 세금이 지금 이제 세수가 계속 이제 올해부터 부족하다고 또 그러잖아요. 근데 쓸 때는 막 더 많이 써지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가세율까지도 지금 예전에는 뭐 이제 KDI에서 뭐 부가세율 높여야 된다 했다가 지금은 이제 국회 입법조사청과 뭐 거기서부터 뭐 OECD 평균이 19.5%다 라고 하는데요. 부가세율 올리면요 이제 그 정의 찾고 이런 분들도 이제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가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겪어보시면 압니다. 그거는요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부가세는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소비자가. 내가 밥을 먹더라도 지금 10,000원짜리 먹으면요, 더 높여가지고 이제 11,000원에 먹어야 되고 12,000원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죽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때까지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정부 정권을 막 선거해서 뽑아가지고 고민하면서 뽑아요. 그게 정부가 이런 능력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이 정도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많이 좀 먹게 해주라. 서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게 해주라. 더 높여달라. 이거 아니에요. 이 할 수 있는 능력자를 뽑으려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거를 더 축소해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못 보러 오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것만 자꾸 뺏어내가지고 더 내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세율까지 올라가 버렸다 하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정책을 펴는 건 아무나 해요. 아무나. 불평불만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도 돼요. 그런 식의 정책은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넓히는 거, 외연을 넓혀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거는 아무나 못해요. 있는 거 뺏어가지고 하는 거는 공권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군사작전 할 듯이 하면 돼요. 근데 외연을 넓혀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야지. 그래야 서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2030, 3040이 뭐라고 해봐야 내 부모 세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 전체가 하나로 다 연결됐습니다. 나비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 나는 나 이렇게 세대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고통받아 있으면 부모가 그 집을 어떻게 모았어요? 남들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부모는 안 먹고 전략하고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모으고 집 한 채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나중에 노년에 내가 그 노후 대책을 하고 내 자식들 가르치고 좋은데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려고 해서 그렇게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막 흥청망청 놓으니까 집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불로소득이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 집을 다 갑자기 다주택자라고 해가지고 투기권 몰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그러면 부모한테 짱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나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부모의 정성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커와놓고 또 부모가 이제 우리 세대를 위해서는 부모가 좀 비켜달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 이거요. 예. 그거는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